몰랐어야 되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생각도 많이 하고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안 좋은 쪽으로. 잠깐 쉬는 것도 괜찮으니라. 신봉사로? 네. 아버지? 눈을 받아 너를 살지. 진짜 많이 울었다. 다들 이제 엄마 내가 진짜 어떻게건 학교는 내가 그냥 어떻게건 다녀볼게. 그래서 공부해서 어떨 땐 성적 장학금을 받고 또 대회를 나가서 장학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수업료뿐만 아니라 또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아 이게 아르바이트 비용이 들어올 날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통장 잔고에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떻게건 내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그 아르바이트 비용이 들어올 때까지 그 돈을 아껴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자동 판매기에서 단팥죽을 팔았어요. 단팥죽은 6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든든하게 단팥죽을 뽑아서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율무차 한 잔을 먹고 또 어떤 때는 굶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낸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하는 사람이 잘 먹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고음이 갑자기 나오질 않고 굉장히 거친 음색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에리가 목이 넘어갔더라. 이제 걔 소리 못하겠더라 라는 얘기가 그 정도로 안 예. 좋아진 거네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생각도 많이 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떠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저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그냥 뿌리째 뽑혀 나간 것 같았었거든요. 이제 정말 뭐 하고 살지? 나 앞으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가야금하는 친구들 보면 쟤는 좋겠다. 줄 끊어지면 줄 이으면 되잖아. 뭐, 내 목소리가 악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너 처음에 학교 들어왔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가 들어왔네 했는데 지금은 목이 많이 잠겼구나. 그럴 때는 잠깐 쉬는 것도 괜찮으니라 하시는데 근데 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쉬면은 이 소리를 쌓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를 쉬라고요? 정말 언제까지 쉬어야 됐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그러던 때에 김성녀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창극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심청전이라는 창극을 이제 연출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 목소리는 아무리 제가 들어봐도 심청이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런데도 처음으로 해보는 그 창극을 참여는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오디션을 봤어요. 신봉사로. 신봉사로? 네. 아버지? 네. 의외네요. 남자 선배들도 신봉사로 오디션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배들을 제치고 신봉사로 됐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어이구 웬 말이냐 못하지야 못혀 눈을 받아 너를 살띠 너 받아 눈을 뜨면 무엇보자 돈을 뜨랴 철 모르는 이 자식아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신봉사의 30반 목 안 나오는 내 30반으로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이 무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머 어머 그 남자애 정말 잘하더라. 그 남자애 때문에 내가 오늘 진짜 많이 울었다. 다들 목소리도 그렇고 당연히 신봉사 역할이고 수염도 붙였고 그 남자애 이러면서 팜플렛 보면서 걔 그 남자 이름이 뭐대니
봤더니 에리. 이 여자의 얼굴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거친 목소리, 음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마치고 나서 한 달여 후에 국립창극단에서 오디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입단원을 뽑는 오디션이요. 내 평생 꿈의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단원으로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됐어요? 네. 23살이었는데 집할만 한데요 지금. 23살에. 오. 그랬는데 이제 최연소로 된 거예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한참 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대학을 입단을 해서 졸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입단을 해서 처음에 이제 창극단에 들어갔더니 이제 다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몹신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그런데 얼마나 그걸 잘해내고 싶었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깐 무대를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되는 그 씬에 굳이 피난 가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싹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한 번 내가 지나온 고향을 돌아다 보고 네. 우리도 그래, 우리도. 우리도 그러지. 그 순식간에 뭐라도 해보고 가고 싶어서 늘 연구를 하고 내가 안 나오는 장면이 훨씬 많죠. 그럼 그때는 선배님들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많이 날 다르네. 이제 국립극장에서 정말 야심차게 국립극장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무용단, 국립극단 요 4개 단체가 함께 출연을 하는 100여 명이 출연을 하는 대작을 기획을 한 거예요. 와.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리대기 설아가 만난 우루왕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바리공주였어요. 근데 이 바리공주 역할은 그 외부에서 그래도 조금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캐스팅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여자 주인공 한 분이 연습을 못 나오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대신 그 바리공주 역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신입단원이니까. 아. 그래서 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극단에 계시는 선배님께서 그 대본을 아주 정말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아바마마 아니되옵니다. 아바마마 제가 천지수를 구해오겠사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 같아 지금 방금. 그런데 그 선배님께서는 극단 분이라서 노래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음악극이었던 터라 설마, 이제 설마.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노래는 모르겠는데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100여 명 되는 사람 가운데 바리공주 노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운명적이다. 네. 에리 씨도 몰랐겠지. 근데 제가 에이. 아, 그 몰랐어야 되는데 알았던 거지. 그걸 몰랐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작품 안에 나오는 장면이 몇 장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바리공주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 이 왕의 노래도 따라 부르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노래를 제가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공주 노래를 아무도 안 부르길래 제가 저 구석에서 있다가 아무도 안 부르나 하다가 영화 같은 영화. 바람이 분다 휘가 훌린다 바리공주 노래를 시작했더니 다들 집 100여 명의 이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야 하고 어디서 나온 소리지? 저한테로 시선이 확 오는 쭉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그 바리. 듣고 싶어, 더 듣고 싶어. 바람이 분다 귀가 훌린다 홀령들의 구슬픈 저 울음소리